안녕하세요. 이성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요, 치료비를 부탁해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정액담보를 우리가 계속 판매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명분, 확실한 명분을 좀 만들기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료비를 부탁해. 실손개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강사는요, 보험금 지급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실손부터 보험금 지급을 했어요. 구실손이 판매될 때도 실손 보험금을 지급을 했고요. 표준화 실손 때도 보험금을 지급을 했고, 그렇죠. 보험금 지급을, 실손 보험금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실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실손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 실손의 개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거예요. 아마 영업을 오래 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아실 겁니다. 실손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은 적이 있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실손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건강보험의 최대 이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벌써 실손 얘기하니까 나도 아는데, 그거 대충 아는데, 다 교육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판단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 개혁이 무엇이고, 그래서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일할 거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손 개혁의 핵심입니다. 뭐 번잡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자, 지금 실손은요, 보험사가 아닙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가져갔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컨트롤하겠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왜 민영보험사가 판매한 실손을 왜 국가가 컨트롤하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공공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이라고 지목이 됐어요. 그러니 개인들이 가입한 이 실손보험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죠? 자, 여러분들 이거 내용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의료진 쏠림 현상, 기피 현상. 실제로 지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우리 뇌출혈이 생기면 머리를 엽니다. 개두술. 10개짜리 쓰죠? 머리 두자.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자, 흉부, 가슴, 심장 수술해야 되죠? 심장을 엽니다. 예, 여기도 없어요. 흉부외과라고 하죠. 그리고 소아과, 이런 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어디 가죠? 돈 많고 수가가 많은 곳, 비급여가 많은 곳, 실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의료진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실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겁니다. 일부 저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서 여러분 병원 가면 병원에서 물어보죠. 실손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실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진료비 영수증 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도 물어봐요. 그 정도로 실손이 병원의 이익과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손은요, 간단히 영수증만 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손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실손의 지급률만 바뀐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수증이 바뀝니다. 자, 기존에는요,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혁이 되면 어떻게 바뀐답니까? 자,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관리급여라고 생깁니다. 세 번째가 비급여. 똑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생겼죠? 관리급여라고 생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비급여, 도수치료, 백내장, 비급여 주사, 척추수술 이런 것들을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급여로 문제되는 것들은 다 비급여로 놓지 않고 관리급여로 집어넣어서. 그죠? 비급여는 어차피 100%예요. 관리급여를 집어넣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자부담을 90에서 95% 주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병원에서 비급여도 100% 내고는 세상에 뭐 관리급여 90%, 95% 내는 게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체계가 실손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내가 이 관리급여에서 90% 부담하고 실비를 청구해도 실비에서도 자부담이 90%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는 게 10%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 실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이 진료비 계산서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게 도수치료 백내장 비급여 주사 여기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비싸서 실비 청구 안 되면 뭐 이런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척추 수술입니다. 여러분 척추 수술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추가면 탈출증이다 한 마디다 두 마디다 예를 들어서 골시멘트 주입술이라든가 뭐 고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술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히 도수치료 이런 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 실손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관리급여라는 것이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 진료비 계산서가 바뀝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손개혁에서 그럼 실손을 개혁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중점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아시는 내용 한번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증 질병과 상해와 비중증, 안일비자를 씁니다. 중증 질병이 아니란 얘기죠. 상해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상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 약관 변경하겠답니다. 자, 이 대목이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옛날 가입자들 무슨 소리냐, 약관을 왜 바꾸냐.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약관 변경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고객들, 쉽게 말해 소비자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보상 매입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드릴 테니 보상. 그렇죠.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 맞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 금액 드리고 지금 해지하고 새로운 실비로 갈아타세요. 보상에 대한 매입을 할 겁니다. 근데 국가가 뭘 알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상 매입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약관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중증 질병 상해 비중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런 거죠. 중증 질환은 아무런 현행 그대로 갑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중증인데 여러분. 비중증, 암, 뇌심, 희귀, 난치성 4대 중증 질환 요런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비중증으로 보는데 여러분 치료비가요. 암만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뇌혈관만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척추 수술, 뭐 관절 수술 여기 여러분 실질적으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연간 1,000만 원이고 입원 해당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입원에 수술하고 입원을 했어요. 자, 본인 부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300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 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고객들한테 어떻게 정액담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실비가 모든 치료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비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을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 해줘야 되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는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자, 순차적으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4세대가 5세대가 먼저 되는 사람 또는 착한 실손 그다음에 표준화 실손 중에서 일부 고객들은 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 약관 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국가가 얘기하는 약관 변경 대상자들 누구냐? 대부분 100%짜리 구실손 가입자하고 자, 표준화 실손인데 여러분 표준화 실손은 가입 시기마다 같은 표준화라고 하지만 기간마다 약관이 다 틀립니다. 개정을 계속했어요. 자, 요거 두 개가 대부분 골자입니다. 100%짜리, 100세 만기형하고, 그죠? 100%짜리. 요 두 가지가 약관 변경하겠다는 골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이런 자료 보셨을 텐데, 자, 요거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 거고, 실손이 4세대까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서 볼 수 있고, 어떤 고객을 만나든 간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참고용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자, 약관 변경이 불가한 게 약관 변경 되는 게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하셔야 되면 왜 국가가 실손 개혁이라는 가장 첫 번째 명분 why 왜 했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 개혁이란 걸 왜 해야 되느냐 라고 명분을 첫 번째 내놓은 게 뭐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한 공공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입한 이 보험이 공공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봐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명분이 된 이유가 뭐냐? 약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약관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게 수평적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 관계,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건요, 보험계약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보험계약법은 그 상위법인 상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는 이 상법을 건드려서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약관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냐? 아까 여러분 관리급여 보십니까? 관리급여. 자, 얘네는 예전 약관은 급여와 비급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관리급여가 들어가죠. 그런데 예전 약관에는 관리급여라는 명목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이해되셨죠?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약관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료 보시면 실손이 계속 지급률이 감소합니다. 내년 26년 7월 내 5세대가 나오죠. 지급률 감소합니다. 자, 고객들한테 앞에 끄집어 내놓으시고요. 이렇게 바뀌는 건데, 자, 우리가 실손을 설명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죠? 간단합니다. 실손이 변경된 거로 확정됐고요. 이제는 실손을 믿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자, 치료비는 어떻습니까?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자꾸 비싸져요.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비급여죠. 치료비가 비싸요. 받고 싶어요. 근데 실비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뭔가 또 다른 묘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정액담보를 제한합니다. 근데 그 정액담보를 어떻게 제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실손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나는 알겠으나 소비자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하느냐. 내가 이야기한 것을 고객이 쉽게 이해했고 오케이. 실손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앞으로 치료비는 얘보다는 내가 따로 드는 진단비나 수술비, 일당 이런 것들로 책임져야 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이야기가 통해야 전달력이 뛰어나야 상대편이 이해가 빨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자료를 써서 지급률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 실손보험이 변함에 따라서 정액담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이라는 것이 있고 정액담보. 이게 뭐죠? 자, 치료비 보험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렇죠. 치료비 보험이 전부죠. 그런데 100%짜리 실비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액담보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모든 암 치료도요, 입원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여러분 실제로요, 암 걸리면 실비에서 다 해주던데 이런 얘기 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라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실제로 제가 손살을 보험금 지급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암 환자가 통원 치료한다는 걸 저는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할 때는 무조건 암 환자가 다 입원이에요. 여러분, 입원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입원의 유래를 아세요? 이게 생체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마루타. 왜 그러냐? 자, 왜 입원시킵니까? 약을 투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 보냈어요. 집에 가다 개거품 물고 잡아서 죽으면요. 의료가 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작용이 존재하니까 입원을 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입원, 부작용이 많아서 입원시켰던 세대는 실손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정액담보 비중이 작아도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90%가 되고, 정액담보 나의 10%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액담보 조금 늘어나죠. 요만큼. 자, 80%가 됩니다. 20% 자부담이 되네요? 그러니까 또 뭐야? 정액담보 요만큼 또 늘어나요. 여기에 비하면 어때요? 더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70%가 됐습니다. 야, 30% 나보고 내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30%가 여러분 1000만 원에 30%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3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300만 원 부담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300만 원 때문에 이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액담보 늘어납니다. 자,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실비에서 50% 자부담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내가 부담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요. 이 50%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럼 5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요, 그 1000만 원짜리 수술을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수술 자체를 시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그 500만 원의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실손 가입자 중에서 계속 재가입되면서 바뀌는 사람들은요, 이 정액담보의 비중이 굉장히 50%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액담보는 100%짜리 가입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서브,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 본인 부담 좀 나왔을 때 이런 특약들로 좀 도움을 받던 역할에서 지금의 정액담보는 온리 치료비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는데 설명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손은요, 세대별 가입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실비 개혁 일어납니다, 정액담보 더 들어, 이런 논리 안 맞습니다. 실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입 시기마다 약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대별로 컨설팅하는 것도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가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재가입.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실게요. 자,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책상머리 써놓으십시오. 16년 1월. 2016년 1월부터 가입한 실손은 모두 재가입이 되는데, 이때도 재가입이 되지만 16년 1월부터는 내가 재가입할 때 회사가 판매하는 그 당시 실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착한 실손으로 가입한 사람도, 90%짜리 가입한 사람도, 그쵸? 이때 16년 1월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 이 사람들 90%짜리입니다. 15년 뒤에 재가입됩니다. 그죠? 재가입 15년 뒤에 재가입 시점에 뭘로 바뀌어요? 그 당시 때 판매하는 실손. 그러면 지금 현재는 4세대고요. 26년 7월에는 5세대가 됩니다. 이분이 재가입할 때 시점은 6세대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한순간에 90% 받던 사람이 지금률 50%, 40% 받는 실손으로 바뀐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떨어지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지 않고, 그죠? 찬물에 넣어놓고 밑에 불을 붙이면 100도씨 될 때까지 개구리는 모릅니다.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데 가면 사람들 충격이 크죠. 이분들이 충격이 엄청 클 겁니다. 이분들하고. 재가입될 때. 아마 돌려받는 실손이 금액이 엄청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액담보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재가입 시점에 재가입한다고 돼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약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실손보험 세대별 준비가 각기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이 판매됐죠. 자, 여러분, 21년 7월입니다. 이분들 언제 4세대는 1년 갱신 5년 재가입형이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26년 7월에 바뀌겠네요. 뭘로요? 예, 때마침 5세대랍니다. 그쵸? 여러분, 이 기간 연장이라는 표현 잘 보십시오. 기간 연장. 제가 지금부터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봤으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4세대 실손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21년도 7월에 가입을 했대요. 그러면 내년 7월이면 5세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해지하고요. 내일 다시 가입시킵니다. 건강하다는 조건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무조건 다 해지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5세대로 바뀌는 사람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했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오늘 가입한다. 그럼 앞으로 4세대는 5년이잖아요. 몇 년을 벌어준 거예요? 4년을 벌어준 거예요, 4년. 이해되셨죠? 그런데 4년을 벌어주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4년을 벌어주면서 실손 단독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액담보 같이 넣어야 되죠. 근데 그거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5년 뒤에는 다시 바뀌기 때문에 정액담보가 실손에서 지급률이 훅 떨어지고 내가 부담할 비용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액담보가 치료비를 책임져야 되고,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정액담보까지 같이 준비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17년 4월, 16년 1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09년 10월. 자, 5번. 100% 구실손. 여러분 뒤에 보세요. 다 정액담보 붙었죠? 무슨 얘기예요? 실손 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실손 가입자가 정액담보를 좀 더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분을 시켜드릴 거예요. 뭐냐? 1번, 2번, 3번을 박스로 묶었습니다. 이분들은 재가입이 되는데, 재가입될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당시 판매하는 실손으로 재가입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5세대가 6세대가 되고 7세대가 되고 8세대가 되고 그때마다 그때 실손으로 바뀐다. 결론적으로 실손은 거꾸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률이 계돈식으로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십시오. 앞으로 실손에 대한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병원 치료비 여러분들이 가입한 실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정액담보로 치료비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일당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왜냐? 여러분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술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게 일당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 수술비 또는 각종 특약 진단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4세대 실손 가입자, 착한 실손 가입자, 그 다음 표준화 실손인데 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이분들은 앞으로 실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라고 말씀 자신 있게 하십시오. 시간이 앞으로 좀 지나서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 16년 1월 이후 가입자, 이분들 뭐 6년 남았다, 7년 남았다, 시간 금방 갑니다. 이분들한테 뭘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지금이라도 향후 실손이 바뀔 텐데 정액담보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사고 싶은 담보를 살 수 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할 때 저렴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5년 뒤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이 저렴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정액담보를 준비하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실손 가입자들 실손 다 가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세대를 가입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정액담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명분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죠. 자, 09년 10월 구실손. 이분들도 여러분 정액담보 준비하죠.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100%짜리 구실손 이분들요. 제가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암 환자들 제가 보험금 지급할 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모든 암은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을 경험한 사람, 15년 전에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이 실손의 혜택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 모든 암은 입원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암에 걸렸더니 실비로 웬만한 치료비 다 해결했어. 저는 그분한테 뭔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의 암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의 암이 왔을 때 과연 100%짜리 실손 가지고 커버가 가능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암 치료, 좋은 치료,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암 치료는 입원해서 통원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원 의료비가 그걸 커버를 못 치러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비가 암 치료비를 커버하던 세상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특약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옛날 추억에 누군가의 카더라 때문에 비싼 돈을 쥐고 손에 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그분들의 선택이죠. 어쨌든 이분들 또한 정액담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약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관리급여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이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손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액담보 비중이 더 높겠죠. 사실은. 그렇죠? 이분들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계별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정액담보를 비중이 있게 어떤 담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라는 거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제안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실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실손 개혁. 그래서 치료비라는 걸 앞으로 실손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액담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간병일 더 들어야 되죠? 수술비 왜 더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암 주치비는 왜 주요 치료 왜 들어야 되죠? 이런 명분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그 근본적인 게 가장 이슈인 실손 개혁부터 화법을 풀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